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무대 위에서 조용필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천여 명의 시선이 쏠린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전유진 양은 이미 서울대에 합격한 겁니다. 숨을 들이켠 누군가의 입술이 떨렸고 객석 일부에서는 작게 탄성이 새어나왔다. 어떤 학생은 손에 쥔 프로그램지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말 한마디가 공연장을 휘감고 공기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박수가 나오기까지는 몇 초의 정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야말로 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날 서울대는 음악을 다시 정의했다. 2025년 7월 21일 오후 7시.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축제의 메인 무대에 오른 주인공은 19세의 감성 보컬 전유진이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라디오와 지역방송 무대를 통해 천천히 이름을 알렸던 그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묵묵히 음악을 지켜온 시간들이 더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트로트의 틀을 넘나들며 클래식과 국악, 그리고 대중가요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엮어내는 그녀의 노래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무대는 달랐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한 편의 음악으로 농축되어 그 자리에 모든 이에게 흘러든 듯한 시간이 흘렀다. 노래는 울림이었고 그 울림은 증명이었다. 이 무대는 그녀가 걸어온 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의 등장과 함께였다. 사람들은 조용필이 왜 그 자리에 올랐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그때까지 몰랐다. 하지만 곧 밝혀진 한 문장이 모든 궁금증을 잠재웠다. 서울대학교는 왜 전유진을 선택했는가? 그날 밤 서울대가 내린 대답은 하나의 선언이자 질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무대를, 그날의 진심을, 그리고 한 감성 천재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려 한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을 이야기.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음악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그 감동의 기록이다.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은 원래 체육 행사가 열리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예외였다. 관객석에 앉은 200명의 학생과 교수들은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학교 내부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를 보기 위해 각 단과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였다. 서울대는 조용했고 동시에 전례 없이 뜨거웠다. 오후 7시 정각, 무대가 어둠에 잠기고 음악의 전주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조명이 천천히 켜지며 무대 위에 선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하얀 셔츠에 검은 롱스커트. 액세서리 하나 없이 마이크 하나만 손에 쥔 채 서 있는 전유진이었다. 그녀는 관객을 바라보지 않았다. 시선은 앞을 향했지만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했다. 그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첫 소절은 너무 작아서 처음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바로 그 작고 맑은 첫 소절이 대강당의 공기를 바꾸었다. 자작곡 그때 그 별은 어린 시절 포항 바닷가에서 할머니와 보낸 기억을 담은 곡이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과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 그리고 닿지 않는 거리감을 전유진은 곡 속에 오롯이 녹여냈다. 노래는 점점 고조되었고 후반부의 절정에 다다르자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등 위에 눈물이 떨어졌고 어떤 학생은 팔짱을 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두 번째 곡은 님이 오시는지였다. 감미롭고 서정적인 멜로디 속에서 전유진은 전통가요의 품격과 현대 감성의 균형을 완벽히 살려냈다. 가성으로 올라간 고음에서조차 흔들림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울림은 그 한계에서 더 깊게 내려앉았다. 조용한 탄성이 곳곳에서 터졌다. 이어진 세 번째 곡은 홀로 아리랑. 이미 여러 차례 리메이크된 곡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무반주로 시작된 첫 소절은 관객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듯했고 후반부에서는 웅장한 편곡과 함께 전통악기 소리가 더해졌다. 전통과 현대, 감성과 철학이 한 무대에서 맞닿았다. 곡이 끝나자 객석은 일제히 기립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다. 몇몇 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방금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삶을 마주한 것이다. 무대 위에 전유진은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마치 자신의 몫은 여기까지라는 듯.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시작되었다. 객석 뒤편에서 조명이 켜지며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퍼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대에 오른 이는 바로 조용필이었다. 검정색 수트 차림, 말없이 무대 중앙에 선 그의 모습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가 마이크를 들자 대강당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의 첫 마디는 짧았다. 전유진 양은 이미 서울대에 합격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객석은 얼어붙었다. 이어진 말은 더욱 놀라웠다. 그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문화예술특별전형의 비공식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오늘 이 무대를 통해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전유진을 서울대 음악학부명의 장학생으로 특별 선발하게 되었음을 직접 발표했다. 그 순간 전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응축된 듯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무대에 앉은 채로 마이크를 손에 든 그녀는 짧게 말했다. 저는 노래로 살아왔고 노래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든 설명을 대신했다. 그때까지 이어지던 환호는 잠시 멈췄다. 공연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교수는 고개를 떨궜다. 환희 뒤에 정적. 그것은 감동이 진심으로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깊은 여운이었다. 그날의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가의 새로운 정의였다. 포항의 작은 골목에서 트로트를 따라 부르던 소녀는 지역 축제에서 마이크를 처음 잡은 그 아이는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울고 웃었던 그 청춘은 이제 서울대의 이름으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유진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음악의 내면과 인간의 감정을 꿰뚫는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연민과 공감, 그리고 서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단 한 번의 무대였지만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무대 영상이 퍼졌고 SNS에는 관람객들의 후기와 감상평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은 이랬다. 나도 울었고 옆 사람도 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전유진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동안 음악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경연과 스케줄이 반복되면서 제 자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고 또래들과 다른 삶이 때론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음악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오히려 더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녀는 포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에 진학했고 이후 클래식 기반의 음악 치료와 예술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서울대 지원으로 이어졌고 오늘의 무대가 그 여정의 정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트로트의 신동이 아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이야기꾼이자 청춘의 고독을 위로하는 감성의 메신저다. 서울대는 그 깊이를 알아봤고 오늘의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의 진로가 아니라 한국 대중예술의 방향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무대, 그 순간, 그 눈빛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 무대는 끝났지만
그날의 여운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서울대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다. 누군가는 조용히 이어폰을 꺼내 전유진의 노래를 다시 들었고, 누군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 단순히 감동받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것은 아마도 음악이 인간의 본질을 건드렸을 때만 가능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전유진은 그날 이후로도 어디에도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나 인터뷰 자리에서도 그녀는 담담했다. 서울대의 명예 장학생이 된 것도, 조용필이 자신을 무대 위에서 직접 불러세운 것도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한층 깊어졌고 한층 단단해졌다. 음악 안에 담긴 이야기는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이제 전유진을 단지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의 언어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새로운 시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이 모든 여정을 스스로 걸어왔다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캐릭터도 시스템 속의 산물도 아니었다. 전유진은 포항의 작은 골목에서부터 서울대의 무대까지 오롯이 자신의 발로 걸어왔다. 서울대학교 음악학부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찾는 예술가는 기술을 넘어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유진은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그날의 무대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단 한 번의 무대, 단 세 곡의 노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진심은 어느 긴 연설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시대가 공감하고 선택한 감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유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노래에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트로트 365 뉴스 기자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기억한 그 순간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란다. 언젠가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른 감동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